미국 사회를 뒤흔든 충격의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단 72시간 안에 208조 원 규모 한국 기업 투자를 강제로 묶으려는 계획이 밝혀진 것입니다. 고위 간부 12명 체포, 백악관 앞 트럭 2만 대 시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은 50조 벌금으로 압박했지만 반전은 그 뒤였습니다. 한국이 정면 대응하며 208조 전면 철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항구와 전력망이 마비되며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선택은 앞으로 어떤 역사를 바꿔놓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국제통상 변호사 박민재입니다. 208조 원. 이 숫자가 법정 스크린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워싱턴 DC 연방법원 21호 법정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소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어요. 제 심장은 마치 망치로 두들기듯 쿵쾅거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국제통상 변호사로 18년을 일해왔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208조.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을 넘나드는 금액이죠. 제 손이 서류를 잡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8조 앞에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87년 디트로이트 포드 공장에서 해고당했던 그 모습이요. 한국 기업은 결국 미국에 무릎 꿇는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쓴웃음이 선명했어요. 투자 계약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남부 7개 주에 걸친 반도체 공장, 배터리 생산 시설, 항구 인프라까지.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 뿌리내릴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제가 아는 건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은 항상 져왔다는 것이요. 법정 뒤쪽에서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찰칵찰칵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 초침 같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30만 개의 일자리. 텍사스부터 플로리다까지 7개 항구 연결망.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설계된 거대한 톱니바퀴 같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결국 굴복했어요. 208조라는 숫자는 더 큰 굴복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숫자가 다시 깜빡였어요. 208조 원. 저는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결말은 정해진 게임이었으니까요. 12명. 새벽 5시 30분 CNN 속보에서 이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기업 간부 12명이 전격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아파트 거실 TV에서 쏟아지는 경보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 속 덜레스 국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헬기 4대가 활주로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검은 SUV 12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FBI 요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 부사장이 먼저 나왔어요. 평소 당당했던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어요. 이정민 기술이사는 안경이 비뚤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승훈 재무담당자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12명이 모두 한 줄로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찰칵찰칵찰칵. 기자들이 망원 렌즈를 들이댔어요. 코리안 스파이.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호 부사장이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혐의. 앵커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8년간 미국 법정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노골적인 함정은 본 적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쇄도했어요. 동료들, 한국 본사, 언론사까지 모두가 제게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답변은 뻔했습니다. 호송차 문이 열렸어요. 쾅! 무거운 철문 소리가 활주로를 울렸습니다. 한 명씩 차에 오르는 모습이 마치 장례식 같았어요.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208조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민재야, TV 봤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40년 전 그 분노가 묻어났어요. 1987년 포드 공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의 그 억울함이요. 봤어요,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공항 펜스 너머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부사장의 아내가 철조망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빠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호송차 유리창은 검게 칠해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나라의 기술자가 순식간에 범죄자로 불리는군. 저는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에서 호송차 1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고속도로로 사라질 때까지 가족들은 펜스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법무부 발표가 이어졌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짓했어요. 208조 투자를 유치해놓고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나라. 이게 미국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어요. 한국 본사에서였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대응 방안 논의. 저는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응이라고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12명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208조라는 거대한 덫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엘리자베스 리 의회 경제자문위원이 제게 건넨 봉투 안문서에서 이 숫자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지하 카페테리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제 손이 종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나는 쉬익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테리아에는 의회 직원 몇 명만 있었어요. 그녀가 봉투에서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절대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미국 재무부 긴급 지시서. 72시간 내 서명 완료 요구. 엘리자베스가 낮은 목소리로 읽어줬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20년간 워싱턴 정가를 지켜본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의 TOP SECRET 도장이 선명했어요. 그 아래 카운트다운 표시가 있었습니다. 71시간 23분 47초. 숫자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47분. 만약 이 문서가 진짜라면 한국 기업은 목요일 오후 3시 47분까지 모든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머릿속에서 똑딱똑딱 울렸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추가 담보 50조 원 기술 이전 의무화, 미국 정부의 경영 개입권 보장. 하나하나가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갑자기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무부 직원들이야. 그녀가 재빨리 문서를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두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며 우리 쪽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지금 나가자. 그녀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카페테리아 벽에 걸린 시계가 초침을 움직였어요. 똑똑똑. 72시간에서 1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시계 초침과 같은 리듬으로 뛰었어요. 72시간 선택은 굴종이냐 자존이냐야. 엘리자베스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커피잔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돈은 되돌릴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끝이야.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08조 투자가 정말 경제 협력인지 아니면 교묘한 함정인지 말이에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국 측 압박 심화. 긴급 대책회의 소집. 저는 화면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삐리릭 삐리릭. 연속으로 10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카페테리아 비상구로 빠져나왔어요. 지하 복도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지지직 소리를 냈어요. 엘리자베스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체포된 12명 석방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72시간 내 모든 요구사항 수락. 거부 시 추가 체포 및 기소. 그리고 마지막 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추가 대상자 명단 38명 준비 완료.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천장의 환풍기가 웅웅 소리를 냈어요. 마치 거대한 시한폭탄이 똑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굴종은 2번 겪지 않는다. 1987년 포드 공장에서 나오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72시간 후면 한국은 또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딱.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제 팔을 잡고 반대편 계단으로 향했어요. 빨리.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정장 입은 남자 하나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쫓아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제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71시간 58분 남았어요. 똑. 시계 초침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50조 원.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 숫자가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백악관 브리핑룸 TV 화면을 통해 전해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제 사무실 42층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이미 혼돈이었어요. 경적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에 바짝 붙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만대. 백악관 앞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가득 메운 대형 트럭들의 숫자였어요. 18륜 트럭들이 10개 차선을 완전히 점거했습니다. 빨간색 페터빌트, 파란색 캐나워스, 검은색 맥 트럭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들이 에어혼을 울렸습니다. 빵! 소리가 42층까지 올라왔어요. 제 사무실 유리창이 진동했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 철회 반대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붉은 글씨로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운전사가 트럭 위에 올라섰어요. 30만 개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가 메가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운전사들이 주먹을 들어올리며 예를 외쳤어요. 함성이 도심을 뒤흔들었습니다. 50조 벌금 2만 대의 트럭, 이게 협상인가 전쟁인가? 저는 중얼거리며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제 열기를 식혀줬습니다. 아래쪽 거리에서 경찰 헬기가 웅웅거리며 선회하고 있었어요. 헬기 블레이드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TV 볼륨을 높였어요. 재무부 장관이 연단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72시간 내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따른 50조 원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다. 그의 뒤로 성조기가 펄럭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찰칵찰칵찰칵. 장관의 표정은 냉혹했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체스 게임을 보는 듯한 여유까지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한국 본사, 협력업체, 언론사.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화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카톡 메시지가 초당 5개씩 쏟아졌습니다. 삐리릭 삐리릭 삐리릭.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정말 50조를 물어야 하나요? 한국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42층 사무실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워싱턴 DC 시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2만 대의 트럭들이 도심 주요 도로 12곳을 봉쇄했습니다. 듀폰 서클, 유니언 스테이션, 케네디 센터까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위잉. 하지만 트럭들 사이로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응급 환자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구급차가 트럭 운전사에게 손짓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운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엘리자베스 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의회 비상회의 소집. 경제 마비 우려. 저는 문자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인질로 잡은 꼴이었어요.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CNN에서는 항공 촬영 영상을 보여줬어요. 워싱턴 DC가 빨간색 트럭들로 혈관이 막힌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FOX에서는 한국 기업 투자 철회 시 30만 개 일자리 소멸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MSNBC에서는 남부 7개 주 경제 붕괴 위기를 다뤘습니다. 숫자들이 어지럽게 화면을 채웠어요. 30만 개 일자리, 남부 7개 주 항구 운영 중단, 물류 대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쓰러질 구조였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료 변호사 3명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민재, 큰일이야. 제임스가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재야, 이번엔 다를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40년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체념이 아닌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배경으로 TV 뉴스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시위로 워싱턴 DC 완전 마비라는 앵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굴종은 2번 겪지 않는다고 했잖아. 한국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2만 대의 트럭들이 여전히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 모든 압박이 오히려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기운 게임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트럭 운전사가 트럭 앞 범퍼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다른 운전사들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성기 소리도 예전만 못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4시간 남았어요. 50조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이번엔 다를 거다. 208조 전면 철수. 한국 본사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서 이 문구가 붉은 글씨로 떠올랐어요. 새벽 6시 서울과 워싱턴을 잇는 화상회의였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본 한국 임원들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본사 CEO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울 본사 앞에 100여 대의 방송차가 몰려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까지 3시간 30분. 월스트리트의 시계탑이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발표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철수라니 정말로? 저는 중얼거렸어요. 18년간 미국 법정에서 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항상 굴복하는 모습만 봐왔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언제나 미국의 압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CEO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전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AP통신. 모든 뉴스 와이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 압박과 불공정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습니다. CEO의 첫 마디가 떨어지자 제 모니터가 깜빡였어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샵코리아 208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올라갔어요. 따라서 본사는 208조 원 규모 미국 투자를 전면 철수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정말 전면 철수인가요?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뉴욕 선물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이 순식간에 8% 폭락했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000. 숫자가 폭포수처럼 떨어졌어요. 철수라니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린다. 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 신호 같았어요. 2만 대의 트럭들이 여전히 거리를 메우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시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삐리릭 삐리릭 삐리릭. 한국 본사, 미국 언론사, 동료 변호사들. 모두가 저에게 해석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제임스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민재, 큰일 났어.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 선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저는 다급히 블룸버그 터미널을 켰어요. 화면이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S&P 500 선물 마이너스 7.8%,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9.2%. 반도체 업종은 마이너스 15%를 넘어섰어요. 월스트리트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민재 의회가 난리야. 재무부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배경으로 국회의 사당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철수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 3시간 30분 남았어. 뉴욕 증시가 열리면 상상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한국 CEO가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2등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포도 공장에서 나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충격과 해방감이 동시에 저를 덮쳤어요. 한국이 드디어 아니요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208조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까지 3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30만 개. CNN 속보에서 이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기업 철수로 미국 내 30만 개 일자리 즉시 소멸. 뉴욕 증시 개장 1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42층에서 내려다본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다우존스가 개장과 동시에 8%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400포인트. 제 모니터에서 빨간색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마이너스 12.5%. 반도체, 자동차, 건설 주식들이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셀, 셀, 셀. 트레이더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절규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종이 땡땡땡 울려 퍼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했어요. 15분간 거래 중단이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나라가 무너지진 않지만 신뢰를 잃으면 끝이야. 엘리자베스 리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삐리릭 삐리릭 삐리릭. 한국 본사에서 실시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항구 운영 중단, 플로리다 잭슨빌 항구 크레인 가동 정지, 조지아 사바나 항구 컨테이너 작업 전면 중단. 7개 항구가 동시에 멈췄어요. 미국 동남부 물류의 심장이 마비된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자동화 크레인,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 시스템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어요. TV를 켰습니다.
파크스 누주에서 텍사스 휴스턴 항구를 중계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들이 항구 앞바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 리포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텅 빈 관제실을 비췄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조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CNN에서 미국 전역 전력망 비상사태를 보도했어요. 한국 기업이 설치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중단한 거였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3개 주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어요. 제 모니터에서 실시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 정전, 마이애미 시내 신호등 마비, 휴스턴 정유공장 비상가동.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15%.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이었어요. 제 사무실 창문 아래로 월스트리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임스와 동료 변호사 5명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민재, 재무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 제임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뭘 위해서요? 손실배상 소송 준비라고 해. 50조가 아니라 200조를 물리겠다고 난리야.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소송이라고요? 이미 미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MSNBC에서 미국 사상 최악의 경제 충격이라는 자막이 나왔어요. CNN에서는 208조 증발 블랙 튜스데이 재현을 다뤘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국 쇼크, 월가 초토화라고 보도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재야, 뉴스 보고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굴종은 2번 겪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는 것 같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 거리에 2만 대 트럭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시위의 목적이 사라진 거였어요. 더 이상 막을 투자도 지킬 일자리도 없었으니까요. 절망에 빠진 미국과 새로운 자존심을 느끼는 한국. 208조 원이라는 숫자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한 용기였습니다. 사퇴.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가 워싱턴 DC를 뒤흔들었어요. 오후 2시 의회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방청석 맨 앞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208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판단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일 전만 해도 미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찰칵찰칵찰칵. 청문회장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일자리 손실 30만 개, 항구 7곳 운영 중단, 3개주 전력 공급 불안, 증시 손실 50조 달러. 모든 게 7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관님, 한국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 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공화당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50조 원 배상금 협박은 누구 짓이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장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 식은땀을 흘렸어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장관의 대답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Shame on you.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어요. 똑똑똑. 엘리자베스 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그녀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20년간 워싱턴에서 지켜본 원칙주의자로서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한국 본사 CEO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3일 전 그 선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의원 하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떠났지만 진실은 남았다. 그 말이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진실. 208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던 진실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존중이 진짜 가치라는 것. 재무부 장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개인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실시간 속보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208조보다 큰 가치는 단 하나 존중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18년간 미국 법정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항상 굴복했던 이유도 이번에 철수를 선택한 이유도 결국 존중의 문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국 의회 사과 결의안 통과. 양국 관계 정상화 논의 시작.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대등한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민재, 이게 진짜 외교야. 힘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하는 거지.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워싱턴 DC 거리는 조용했어요. 3일 전 2만 대 트럭들로 가득 찼던 그 거리가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시위대도 사라졌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208조 원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이 세상을 바꾼 거였어요. 미국의 권력이 몰락하고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당당해진 날이기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주 만에 돌아온 조국이었습니다. 출입구를 나서자 박민재 변호사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한국협력업체 직원들 50여 명이 박수를 치며 저를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과장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08조 철수 선언 이후 한국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굴복이 아닌 당당함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에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결국 또 굴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나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208조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기지였던 곳이에요. 미국 진출이 무산된 이후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3,000명의 직원들이 공장 앞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자존심으로 이긴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잉 기계 소리가 활기차게 들렸어요. 로봇 팔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직원들이 흰색 방진복을 입고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입니다. 생산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목소리가 공장 천장까지 울려 퍼졌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포도 공장에서 겪었던 굴욕과는 정반대의 광경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진과 만났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진출, 동남아시아 확장, 중남미 투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굴종이 아닌 협력,
그것이 우리가 남긴 208조의 진짜 의미다. 제가 말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8조 원이라는 숫자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큰 가치를 얻은 거였어요. 자존심과 당당함을 말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황해가 멀리 보였어요. 그 너머 중국, 그리고 더 멀리 유럽까지. 한국이 뻗어나갈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래, 아들아. 이제야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40년 만에 처음 듣는 자부심이 넘쳐 흘렸어요. 1987년 포드 공장의 굴욕이 드디어 서력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평택 시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당당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어요.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땡그랑. 이 소리가 새로운 한국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밤늦게 호텔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평택공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의 불빛이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불신에서 성찰로, 냉소에서 희망으로. 저도 변했습니다. 208조 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독립국이 되었어요.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을 모두 이룬 거였습니다. 굴종이 아닌 협력으로 세계와 만나는 새로운 한국의 시작이었어요.